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산 K9이 이번엔 미국 육군 사거리 연장 사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 ERCA의 K9 자주포 핵심 기술을 제안하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ERCA는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와 공동 진행하는 미국 자주포 성능 향상 프로젝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 USA 법인장은 군사 전문 웹사이트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와 시제품 개발 사업의 공백 대안으로 K9 자주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미국 방산 시장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한화는 방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중단된 미국군의 ERCA 플랫폼 시제품 개발 작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 썬더 155mm 자주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시장 확대를 위해 최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협회가 추진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카덱스에서 놀라운 무기 발전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영공을 철통방어할 최첨단 기술 기반의 다층 방어 솔루션뿐만 아니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등 다양한 높이에서 날아오르는 탄도미사일, 대드론을 위한 첨단 기술까지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해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중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전력화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까지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미래형 버전도 당당히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K9 유무인 복합체계가 최초 공개되면서 세계 방산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K9 유무인 복합체계는 별도의 탑승자 없이 원격으로 주행 및 운용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도 80km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궤도 대신 바퀴를 달아 도로를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항공 운송도 상대적으로 쉬워 기동성을 극대화한 K9 차륜형 자주포까지 전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무기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만큼 실로 한국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명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폴란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K9에 진격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K9 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에서 실시한 현재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저명한 국방안보 저널리스트이자 대표적인 한국 무기 도입 반대파인 마렉 마이스너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K9 자주포 2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반입되어 테스트를 거쳤는데 우크라이나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렉이라는 기자는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다가 걸린 전과가 있습니다. 당시 마렉 마이스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K2 전차가 약해서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패배했다고 전하며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이후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정작 테스트에서는 K2가 승리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 2가 선정되었다는 마렉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국은 노르웨이 서론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2 전차가 우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납기 실적과 가격까지 고려한 결과 레오파르트 2 A7보다 K2 전차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의 K2 전차 도입을 2번이나 추천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독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K2 전차가 레오파르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지만 이에 대해 마렉은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폴란드 네티즌이 이번에도 거짓으로 한국 무기를 비방하려 하는 마렉에게 지난번에 K2 전차가 약해서 레오파르트에 패배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한 정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로비를 받아서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며 마렉의 발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렉이 언급한 것을 본다면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엄연한 살상 무기인 K9 자주포가 우리도 모르게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K9이 우크라이나 군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며 마렉 마이스너는 K9이 폴란드군에 적합한 자주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소식인지라
폴란드 네티즌들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K9의 파생형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 보내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덩달아 K9 자주포의 주가를 높여주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크랩 자주포와 거의 유사한 K9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마렉 마이스너는 이는 큰 차이일 수 있다며 답변을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통해 우연히 접한 소식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거부하고 있어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마렉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튀르키예의 T-155 프르트나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난 오후에 우크라이나군의 올렉시 구르모프 육군 참모차장이 우크라이나 정부 공보매체인 우크라인과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T-155 프르투나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오신트를 통해 튀르키예의 T-155 프르트나 자주포 지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155 프르트나 자주포는 튀르키예가 한국에서 K9 자주포의 설계와 기술을 수입하고 포신에서 엔진까지 60여 종의 주요 부품까지 전부 그대로 도입해서 제작한 자주포로 차체만 도입한 크랩 자주포가 K9 자주포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프르트나 자주포는 K9 자주포와 거의 유사한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한국산 자주포 대신 튀르키예산 장비를 적용하여 K9보다는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죠. 그런데 K9의 하위 호환으로 보이는 자주포인 프르트나까지 우크라이나 군에 합류했는데 오리지널 K9이 우크라이나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총알 한 발이 아쉬운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가려서 받을 처지도 아니라는 것은 세계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강성한 한국 무기반대론자인 마론에게 더 이상 트집을 잡고 비난할 거리가 없자 이제는 증거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국무기 반대자들의 희망사항과 다르게 K9 자주포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진 T-155 자주포를 통해 금색이 가장 치열한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 K9 자주포의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왜 K9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인지를 증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움으로 이름뿐이지만 자국산 자주포를 가지게 된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프르트나를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로 만들기 위해 수출하고 싶어 했지만 명백히 상위 호환 자주포인 K9이 있었기에 크랩과 마찬가지로 수출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완벽한 박쥐의 자세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먹으며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무인기와 코브라2 경장갑차, 각종 탄약 등 군수품을 수출하며 상당한 이득을 얻어왔었죠. 그런데 이제 프르트나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여 자주포 시장에서 K9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은 튀르키예는 이제 T-155 프르트나를 뻔뻔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주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이중성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프르트나가 튀르키예산 자주포가 아닌 한국의 자주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군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자주포는 K9이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르트나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우크라이나 실전을 통해 프르트나가 K9의 자리를 빼앗아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T-155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원래 튀르키예에서는 T-155의 엔진을 독일에서 공급받기를 원했지만 독일이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며 한국의 STX 엔진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이센스판 엔진 300대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량형 자주포 프르트나2에는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해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해외에 수출할 여력이 없어져 프르트나 생산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K9A2가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각광받게 된 자주포의 신형 모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만 잘못된 선택으로 경쟁에서 한참 뒤처지게 생겼습니다. 애국에도 한국의 손을 잡아 만든 튀르크의 무기들은 내수용으로는 훌륭해도 수출용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움을 받아 야심차게 제작한 튀르키예의 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도 K2 전차가 세계 전차 시장의 돌풍을 몰고 오는 바람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만하는 이상 튀르키예가 진정한 방산 대국이 되기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튀르키예의 프로트나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올렉시 그로모프는 스웨덴의 첫 자주포까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판차하우짓 2000, 비록 복제형이지만 K9까지 세계 3대 자주포가 한자리에 모여 현 세대 자주포 중 실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는 무엇일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향후 자주포 시장을 주도할 국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의 태도는 안 이꼽지만 크랩 자주포처럼 프르트나 자주포 역시 K9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의 이런 거짓된 군사무기 자랑은 점차 튀르키예 군사무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폴란드 내부에 강성했던 한국 무기 반대 여론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 해도 한국은 보여준 적 없는 놀라운 속도로 무기들을 도착시키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에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확한 증거조차 대지 못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반대파의 입김이 순식간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크랩 자주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폴란드 여론은 폴란드군의 차기 자주포로 크랩 자주포의 후속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과 한국과 손을 잡고 K9A2, A3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수출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크랩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크랩 지지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적인 사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크랩에 사용된 K9의 차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이후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 K9 자주포를 추가 발주하며 K9 자주포의 성능만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는 폴란드 방산 기업들은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며 한국의 힘을 빌려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폴란드의 방위 산업에 장애물만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 역시 이중적인 태도로 대한민국과의 군사협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폴란드에게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산 무기입니다. 폴란드는 이를 깨닫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대외적인 여론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많은 국가와 우호적인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호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명품 무기 성능과 가성비를 아는 국가들은 이미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저 수출 실적 압박에 못 이겨 한국이 불리한 무기 수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